예, 오늘은 이제 대부분 국가들이 휴장이긴 하지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부분 휴장이었고, 일본 열렸는데 일본 증시는 거의 보합권, 이렇게 큰 변화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엔달러 환율이 좀 중요했거든요. 오늘 근데 환율은 계속해서 내려간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이 됐다면 증시는 약간 올라가고 환율은 추가로 좀 빠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내년 증시 전망은 계속 엇갈리는데, 엇갈린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대 1 정도 비율로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AI 버블론이 그동안 이제 발목을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AI 버블론을 좀 눌러주는, 또는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증시가 오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10개 업종 중에서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 빼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뭐 새롭게 악재로 포장될 만한 이제 그런 뉴스는 없었고, 일본이 열렸는데 뭐 일본을 바로미터로 본다라면 그냥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그 장중에 등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흔들었던 게 뭐 증시 버블론, AI 거품, 뭐 금리 인하 하네 안 하네 이런 논란이었는데, 이런 논란도 오늘은 좀 잠잠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가장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뭐 오라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논란들. 근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이제 좀 괜찮다. 내년도 이후에 더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과소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에서는 3년 동안 내리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그 월가나 이제 빅테크 하나 정도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월가 전체적으로 AI를 걱정하던가, 아니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거 AI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데 근데 지금 주가는 비싼데, 이런 어떤 인식이 나오면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도 제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내년에도 어쨌든 이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 좀 크게 시장에서 보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록을 인수했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이제 그 알파벳이 TPU 기술력 가지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맞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GPU하고 TPU하고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GPU는 세탁기, 그다음에 그럼 TPU는 그러니까 세탁기의 기능이 되게 많잖아요. 뭐 탈수도 하고 헹굼도 되고 건조도 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되는 거죠. 다음에 시간 조절, 물높이 조절 다 되는 건데, TPU는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특화돼서 잘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세탁만 딱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대로 그게 비용도 싸고 전기도 덜 먹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비용이 싸니까 TPU에 우리 TPU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것을 알파벳, 구글이 좀 흔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예 그냥 TPU를 개발한 그 그록을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력과 이게 완전히 회사를 통으로 인수하는 거는 이제 독점법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200억 달러의 그 인력과 이제 기술을 사들이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TPU까지도 이제 그건 우리 못 내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장 열렸을 때 엔비디아와 알파벳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산타랠리 기간에 이제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이게 이제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연말 연초에 이제 휴가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미리 정리해놔요. 그러니까 사놓고 가기보다는 일단 팔아놓고 가죠. 그러니까 팔아놓고 가다 보니까 매도 물량 자체가 미리 빠져나가서 별로 없거든요.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약간의 매수가 들어와도 주식시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줄면서 약간의 매수 우위, 뭐 그러다가 많은 또 휴가 간 사람들이 많은데 또 많이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매수 우위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게 이제 산타랠리의 원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초에는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뭐 트럼프가 딴짓하지 않는 한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론에 대한 어떤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매도 치면서 AI 기업들이 재무 속이고 있다고 그랬다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업들은 AI 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실적 계속 좋아진다. 그런데 메타하고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돈은 많이 쓰는데 얘들 돈 언제 벌어? 이게 쉽지 않아. 이런 의구심이 되면서 또 흔들렸다가
엔비디아가 또 실적 잘 나오고 하면서 그렇지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야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또 이제 오라클에서 이게 제가 표현드렸죠. 데이터 센터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장사하는 매장이라고. 근데 매장의 개장은 지연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돈은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매장 짓는데 돈 빌려주기로 했던 곳에서는 나 이제 여기 투자 못하겠어 라고 해서 물러서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졌다가 오라클이 안정적인 거래처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아예 경영을 참여하는 경영권을 갖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대단한 어떤 거래처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뭐 주요 증권사들이 아예 AI 버블 아니다. 오히려 지금 박앤세일이라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너무 싸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수습이 되고 근데 보면 계속 한 2주 정도 그 정도 텀으로 계속 반전에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연초에도 버블로는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반전과 반전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이에서 미국 주식들 잘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고가 가고 있고 JP 모건도 그러니까 이런 금융주들도 주가가 되게 강해요. 신고가 가고 있는 상태고 자동차주 GM은 오늘 또 주가가 이제 뭐 신고가는 아니지만 자동차주도 하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보면 뭐 금융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도 은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요 자산 중에서 은이 제일 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은 투자 자산도 되면서 중요한 산업의 소재가 돼요. 6대4 비율. 그러니까 60%는 산업의 소재고 40%는 투자 자산으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은 광산이 따로 있기가 어렵고 다른 광물을 채굴할 때 거기에 묻어서 나오는 게 은이다 보니까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막 모든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막 신고가 가는 업종들 이게 이제 무슨 특별한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이제 같은 업종이 좀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뭐 자산도 올라가고 다 좋은데 미국 경제가 정말 좋은 건가? 그러니까 AI 버블론 못지않게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면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이제 비농업 일자리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급여, 임금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높은 수준인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좀 둔해질 거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둔해진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둔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좀 의심스러운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돈의 파티, 돈의 어떤 흐름 가지고 파티를 하는 곳이라 돈만 계속 공급이 되면 어쨌든 뭐가 핑계가 됐든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빅테크가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금리는 내릴 것 같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노이즈, 악재성 재료들을 좀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환율은 $1 환율 저 음봉 보세요. 지금 저게 저 정도 빠진 거 아마 역대급일걸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 하락폭으로는 역대 손에 꼽을 정도의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그동안에 막 올라갔던 요인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업, 정부가 전부 미국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고 미국에 설비 투자하고 관세 때문에 그 결과 협상 결과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달러가 제법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 시켜서 원화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달러 그냥 쥐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1,400원에 바꾸는 것보다 1,500원 넘어서 바꾸는 게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 버는 달러가 100이 있어요. 근데 써야 되는 달러는 70이에요. 그럼 30이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버는 달러 중에서 원화로 바꿔주는 게 50밖에 안 되고 50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는 달러가 100이지만 이제 버는 달러가 50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쓰는 달러는 70이니까 매달 20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니까 환율이 올라가죠. 달러가 귀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
나갔던 달러, 그러니까 투자로 나갔던 달러를 컴백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서학개미를 압박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보다는 효과를 노리는 거는 달러 보유자들이 풀게끔 이제는 환율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풀어보시죠. 이런 메시지를 줘서 환율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환위기가 오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벌어놓은 달러가 워낙 많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안 풀면 그만이긴 한데, 뭐 나라 망할 때까지 안 풀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품고 있는 달러가 워낙 많이 있긴 해서 외환위기가 오긴 어려운데, 근데 이건 또 모르죠. 갑자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수급 가지고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복잡한 어떤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다른 수급 이외의 요인들까지 건드려 가지고 조금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금 엔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고 위안화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시아가 동시다발적으로 환율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N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N이 제일 중요한 게 N달러 환율 보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올해 보면 우리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올해 달러는 약세였어요. 그 연간 달러의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연초에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는데 지금 9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달러화 가치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달러보다 더 약했던 게 뭐냐면 엔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 이 정도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엔달러 환율 보세요. 엔달러 환율 특히 4월 이후에는 이제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예, 이제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달러가 약세인데 엔화는 더 약세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여기서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달러는 그냥 더 약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는 추세인데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불편한 게 있냐면 그 환율도 환율이지만 이제 엔화가 너무 약세면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살아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자동차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엔화가 너무 약세를 보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토요타냐 GM이냐, 그러면은 토요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또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도 엔화가 좀 약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강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강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또 맞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엔화가 적당히 강세로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은 환차익까지 거저 먹게 생겼네라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환율이,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는 모르는 거고 이래놓고 갑자기 이제 변동성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지옥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안정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 1992년도에 이게 외환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1992년도 파운드와 환율 차트거든요. 갑자기 폭등을 했잖아요. 예, 갑자기 환율이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나중에 옛날 얘기듯이 풀면 더 재밌는데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파운드화는 인위적으로 달러하고 비율을 1대1로 맞추려고 했어요. 인위적으로.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우리는 파운드는 위대하기 때문에 달러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위상을 가져. 이렇게 하면서 영국에서 일부러 1대1로 맞췄어요. 근데 이제 소로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환전을 합니다. 파운드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 파운드를 동시에 그냥 한 방에다 풀어버렸어요. 시중에. 풀어버리니까 파운드가 갑자기 흔해지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파운드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서 은행들에게도 같이 정보가 막 같이 번지고 하면서 파운드 약세 쪽으로 다 돌아서 버려가지고 그때 환율이 폭등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당국에서 이 환율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 달러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이겨요. 왜냐하면 소로스는 레버리지를 쓰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을 더 쏟아부을 수 있었거든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뭐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저때 당시에 소로스가 뭐 단기에 1조 원 벌었다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벌고서 말로는 포지션 바꿔서 또 수익을 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다가 단지 수출 많이 하니까 또 수입이 어떻게 되니까 움직이는 것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변수들까지 조절을 하려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꾸 구두 개입하면서 우리 정말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환시장 현물로 개입할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 개입할 때 이제 좀 포지션 바꿔주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외환시장 뭐 재미는 옛날 얘기 되게 많아요. 이게 소로스가 이렇게 해먹고 재미 붙여가지고 또 일본 엔화 해먹으려고 갔다가 그때는 되게 기상천외한 방법 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직접 가서 공격한 게 아니라 30분인가 먼저 개장하는 호주로 가서 호주 엔을 공격을 해서 엔화에 영향 주려고 했다. 그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엔 공격은 실패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뭐 나중에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뭐 외환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좀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른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엔비디아가 그럭을 인수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증시 개장될 때 알파벳하고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요 주가의 어떤 흐름 좀 볼 필요가 있고 아시아 외환시장이 동시에 안정이라고 제가 표현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환율이 내려갔다는 의미지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너무 크죠. 근데 일단 이 하락이 완만하게 계속 지속되느냐가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하고 연결돼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이제 금요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이 넘어가게 되면 수급이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엄청나게 팔 거예요. 예, 기관은 엄청나게 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환경이 돼야 그게 이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은 시장 안 열리니까 그냥 이제 음악 자꾸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거는 누구 버전으로 들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리들 드림 오브 미라는 이제 노래인데 이거 하여튼 드림 어만 쳐도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자동 검색으로 다 뜨니까 누구 버전으로 들어도 다 좋은 노래니까 이런 거 들어보시면 또 휴일에 마음 다스리는 데 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음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무엇보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